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과 기술. 헷갈려 죽겠죠.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어, 화학 컨텐츠, 뭐 물리 컨텐츠, 이런 어, 기체 방정식, 뭐 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반데르발스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중이가 이해할 수 있는, 중이가 이해를 하려면은 딴 거 없어. 어, 실제 그 예시를 통해서, 오히려 근데 이게 중2가 아니라 뭐 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배웠던 거에 대해서 어 뭘 배운 거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 식 가지고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게 아니라, 어 제가 왜 과학기술하고 그냥 이 서구의 과학기술, 과학혁명 이후에 나왔던 과학기술과 이 한자문명권이라든지 이런 데의 기술이, 즉 그 기술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자기를 몇 도에서 굽고 뭐를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과정을 하면은 그 온도에 따른 어떤 물질의 물리학적 변화라든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처마라든지 가옥의 구조, 요거는 막 위도와 관련해서 어,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설명이 가능해. 근데 어 확장성이 없죠. 근데 서구의 그 기술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데, 그렇게 확장성이 생긴 이유는 과학혁명, 정량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냥 노력을 하거든. 물론 이제 그게 과학의 만능은 아닙니다. 어, 기체 방정식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려면 방정식이 엄청 복잡해져. 근데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걸 어, 그런 대로 이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그걸 처리해서 좀 단순화시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과학혁명,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뭐죠? 1, 2차. 1, 2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지만은, 제가 저번에 증기기관 한번 했으니까, 증기기관하고 어 지금 달리는 저 여기 막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는 내연기관이 꽤 많겠죠. 예,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은 대를 이루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알기 편하게 그 하는 것이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외연기관과 내연기관 이렇게 해야 돼요. 외연기관, 내연기관. 근데 서양은 뭐 하나 우연히 굴러가는 걸 만들었어. 만들면은 그 다음에 막
확장이 되고 막 한단 말이죠. 증기로 가는 여러 가지 그 운송수단이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고, 같은 원리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 말고 외연이 아니라 내연으로 하면은 또 다른 게 나오는데 하고,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이런 자동차예요. 지금 막 뭐 GM 디트로이트 뭐, 그리고 뭐 포르쉐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연기관 하나 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금 말했듯이 뭐 가옥을 어떻게 짓고 뭐 자기를 어떻게 굽고 뭐 기술 많이 있죠. 그걸 가지고 확 확장돼 가지고 뭘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랑 과학적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내연기관이나 저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의 그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론이 기존 이론에서 정교해지고 더 보편화되고 더 복잡한 걸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또 기체 방정식 뭐 유체 방정식 이런 것을, 유체는 움직이는 거니까 기체는 이제 그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그 세 번째 상이죠.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제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도 있긴 하죠. 그것도 막 연구 중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단기간 뭐 5년 10년짜리 연구는 아니고 한참 걸릴 만한 연구인데, 근데 이제 일단 그 외형기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물 끓이는 거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라면을 넣지 않고 그 끓인 물을 가지고 끓인 물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연기관은 뭐냐? 그냥 뭘 끓여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연 안쪽에서 폭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강력한 화학 작용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이 다 따로따로 산업혁명 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쭉쭉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기본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과학적인 그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 기체, 뭐 유체,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연기관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막 뭐 복잡하게 뭐 이 그 복잡한 그 아니 약간 혁신적인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에킨슨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차이인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물을 끓이건 폭발을 하건 확 밀어내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기체에서. 기체. 그럼 기체는 열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이건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얘기할 때 제가 열 에너지의 정체를 뭐라고 했죠? 분자 기체 그 분자들 사이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온도라든지 부피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요 세 개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과학 철학 시기에는, 그러니까 자연 철학 시기에는 머릿속에서 이제 뭐 어떤 단위를 생각한다든지 원질을 찾는다든지 에테르를 찾는다든지 이거였다라면은 자연 과학 시기에는 이제 뭐 이제 시대를 바꾼 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아보가드로, 보일 뭐 이런 양반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더 이제 현실적인 거를 정합성 있게 설명한 게 이제 반데르발스 저번에 얘기했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우, 내가 요즘에 말을 하는데 말이 자꾸만 중간에 끊긴다.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혼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이 그 실방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좀 덜 했는데 지금 실방을 거의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내용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서 중위 수준으로 하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고위 수준보다 중위 수준으로 이걸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결국은 산업혁명의 1, 2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이제 독일, 영국이 그 산업혁명의 1차에 그걸 따먹고 프랑스에서 이제 개발이 됐지만 증기기관,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내연기관 개발이 됐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주로 많이 그 열매는 많이 가져가고, 독일은 뭐 여전히 잘 하죠. 자동차는 뭐 독일을 뭐 잘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게 바로 과학혁명의 힘이죠. 그게 산업혁명을 가지고 온 거고,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냐, 기체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 근데 자연 철학이 아니라 자연 과학으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대가 와야 되니까. 그러나 근대 이전에도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식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자연 철학이 아니라 자연 과학에 가까운 분들이 유레카, 자우선, 뭐 피라미드 뭐 이거 크기 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분들이 계시죠. 이름 다 아는데 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원론도 나오고, 수학적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유레카가 누구지?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밀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그 자연 철학이 아니라 자연 과학으로서, 그러니까는 실험과 사고가 이론이 만난, 그게 이제 태동을 하는데, 그 시기에는 미미한 데다가 이 그리스 특유의 가시적인 것 넘은 가지적인 것, 그와는 좀 반대쪽에 가시적인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따라갈 수가 있어. 그리고 과학혁명 시기에도 처음에는 뭐 실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 나중에 이제 관찰, 그 뒤에 관측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거랑 이론이랑 대략 맞아 떨어져. 근데 이제 근대가 되면서는 이 기체라고 하는 게 열이네, 열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부피하고 압력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겠네.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단순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압력을 이제 P라고 합시다. P. 그리고 부피를 V라고 하고 온도를 T라고 해요. 온도가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막 높아지면은 같은 부피에서 온도가 막 높아지면은 압력이 높아질 것 같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는 거, 압력밥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 산에 놀러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기압이 낮은 곳에서 했던 거, 그거 생각해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압력도 같이 높아져. 그죠? 근데 압력이 낮아지려면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확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기체에 대한 것은 기체, 뭐 열, 이걸 통해서 산업혁명이랑 연결해서 좀 들어가 보려고 산업혁명을 얘기한 거지만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이 대기의 운동 이런 것도 다 같은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관계는, 그 세 개의 관계는 P,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부피에는 반비례.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P는 V분의 T 이렇게 돼요. 좀 간단하게 그냥 한 거예요. 앞에 뭐 붙긴 붙는데 어차피 그 상수니까. 근데 지금 이해가 가세요? 압력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높아지지. 그리고 뭐 이항하면은 이제 그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관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예전역에 이제 그 뭐 보통 화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예전역에 다 해놓은 거야. 해놨고 그 기체, 열, 압력, 그러니까 우리 뭐 외연이나 내연기관에 대해서 그 과학 시간에 배우나?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우나? 뭐 행정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압축했다가 팍 터트려 가지고 확 부피가 늘고, 이게 딱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대류도 그거 가지고, 바람도 설명할 수 있고, 이 관련된 기체와 관련된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더 뭐 크게 하면 뭐 유체까지 갈 수 있겠죠. 유체. 자, 그러니까는 서양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은 동양에 고대부터 있었던 그냥 기술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기체를 산업혁명의 그 외연기관, 내연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그 기체 방정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철옹성 같았던 것도 현실에서는 약간 틀리게 됐죠. 이제 현대물리 오면서. 마찬가지로 현대의 물리나 화학 오면서 이상기체 방정식도 틀린 게 된 거야. 왜냐? 부피가 0이 되는 기체가 있어요? 그 식대로라면은 부피를 0으로 만들어서 압력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온도가 그대로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느냔 말이야.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죠. 절대 온도부터 해서 이제 쫙 있겠죠.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은 압력도 마찬가지야. 압력도 알고 보니까 진공을 우리가 구현을 못해. 현대 과학에 와서야 알고 보니까는 우리는 진공을 구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 P 이꼬르 V분의 T. P 이콜 V분의 T. 이상기체 방정식. 그리고 산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이랑 이 과학적인 또 정교화 작업이 맞물려 가면서 실제로는 기체가 0이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그 기체의 알갱이는 없다고 치는 거야. 그냥 없다고 치는 거지. 실제 없나? 실제로는 있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식을 더 아름답게,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를테면은 P는 V분의 T에서 V에서 실제 기체 부피만큼을 빼주는 거야. 빼기 B를 해주는 거야. 뭐 N 스몰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기체 그 분자 개수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V에서 B라고 하는 실제 기체 부피를 빼줘야 종합적인 설명이 돼.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기체에서 운동 에너지가 열이었는데, 기체는 알갱이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데 부피를 0으로 못 만드는 이유는 특정 시점부터는 반발력이, 특정 온도부터는 반발력이 청력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고전역학이랑 이제 그 비슷한 용어를 쓰느라고 청력이라고 지금 하는데, 반발력이라고 이제 화학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청력이 인력보다 쓰죠. 인력도 있나? 인력도 있어. 근데 인력이, 잠깐만, 걔네들이 중량이 되게 적을 텐데 인력은 되게 무시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근데 인력이 그 중력 말고 너무나 많은 작용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 알갱이들 안에는 더하기 빼기들이 쫙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양성자와 전자가 어떤 분자 내에는. 게다가 그 분자의, 기체 분자의 구조, 생김새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작용 같은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력뿐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상태에서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인력도 있는 거야. 그것도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계속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통 압력이 인력이 생기면 압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팽팽하게 막 이렇게 막 팽창하려고 하는 걸 가다 놓으면 압력이 커지는데, 내부에서 그냥 인력이 있어서 스스로 잘 모이면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걸 빼준 게 바로 빼기, 조금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v 제곱분의 a, 그 바로 a가 여러 종류의 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이제 방금 말한 그 형식인데, 그런 기체 분자 간의 작용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막 나중에 더 배우게 되면은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더하기 빼기, 양성자와 전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쫙 이제 나뉜단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은 빼기를 해줘야 압력이 이상 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 과정도 지금 이 식도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식이 되게 단순화시킨 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으면서 단순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다양한 기체마다 사실 그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구조도 다르고, 막 더하기 빼기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얽혀 있는지 이것도 다를 것이고, 부피도 다를 것이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그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그 임계 온도를 1 기준으로 잡고 환산을 시켜서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 기체 방정식이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몇 개 더 추가한 이상기체 방정식 뭐라고? P, 압력은 V, 부피분의 T, 온도야. 온도 앞에 뭐 상수 같은 거 붙어요. 근데 실제 기체는 부피가 실제 기체는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부피에서 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V 다음에 빼기 B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그 의미라는 거야. 그리고 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도 실제로는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에 해당되는 것은 뒤에 빼기 V제곱분의 A로, 이거는 각 그 기체마다 다르겠죠. 그걸 빼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교화되고 이런 것들이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식적인 방식으로 계속 돼가는 과정에서 과학혁명이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이 기술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한 18, 19세기 한 300년 한 200년 전부터는 동서양의 그 차이를 낸 거죠. 오늘은 그래서 중이용 뭐 화학 콘텐츠인가? 과학 콘텐츠를 한번 좀 쉽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